안녕하세요. 부동산의 기초부터 고급 정보까지 말씀드리는 부동산 블랙박스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 본업이죠. 부동산 물건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경매 사건이고요. 2023 타경 1224 사건인데요.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7가구, 7가구, 5가구 1층에 근린생활 시설이 1개가 있었습니다. 총 다 해서 20개죠. 주택 19개, 상가 1개. 20개의 방에서 3가 나오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월세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 물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3타경 12224 사건입니다. 달서구 송현동 1952-52-1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근린주택입니다. 최초 감정 가격 14억입니다. 자, 14억일 경우에 평당 얼마 정도의 감정을 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1246만원 최초 감정, 1246만원 감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 감액된 872만원, 2차 때 평당 872만원까지 내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 목역이니까 뭐 딱히 지상권이나 이런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경매가 지금 한 2년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봤을 때 1층에 계단실이 있고요. 2층에 7가구, 3층에 7가구, 4층에 5가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구수가 많더라고요. 14가구에 5가구, 19가구죠. 법적으로 다가구 주택의 최대 한도치가 19가구까지입니다. 19가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19가구 이하를 우리는 다가구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9가구나 들어있으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월세가 많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분석을 시작하게 되었고, 동사무소에 가서 자료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를 좀 떼달라 했는데요. 자, 이쪽으로 볼까요?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가 도로입니다. 자, 여기에 8m 도로라고 되어 있죠. 일단 맨 처음에 1층에서 도면에서 확인할 것은 주차입니다. 주차가 1, 2, 3, 4, 5, 그 다음에 여기도 5대, 총 일단 10대에 여기에 한 대가 더 있죠. 그럼 11대, 그리고 여기에도 또 한 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총 12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요 경차 부분인데요, 경차 부분이 요 주차칸이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이 경차를 넣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주차 대수가 10대 이상일 때만 경차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작은 공간에 주차를 한 대라도 뭐 법적으로 한 대가 더 필요했겠죠. 그 한 대를 경차에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전 반경이 있어야 되니까 6m 회전 반경을 이렇게 찾아 놓으신 거고요. 대신에 여기는 사실 누구도 주차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이렇게 후진 넣고 나갈 때에도 이렇게 바로 나가려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후진으로 나가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맞추기 위해서 주차칸을 넣어놨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효용이 없다. 차라리 준공나고 조경 없애는 조건으로 이렇게 주차를 2대를 넣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1층에 도면을 보시면 계단실이 있고요. 돌아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1층에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이 존재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맨 앞에 입장을 보시면 근린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소매점이 있겠구나 유추를 했었는데 1층에 소매점이 있습니다. 평수가 5100에 5100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싱싱이 5100입니다. 5m 5m만 봐도 25m 25제곱미터죠. 몇 평 정도 되죠? 한 7평? 37이 21, 38이 24, 8평에 7.2평, 뭐 7평에서 8평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도 어쨌거나 1층에 상가가 있으니까 상가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가에 월세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7평 가지고 여기가 상권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다니는 길 7평. 요새는 그래도 인스타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내가 잘만 하면 사실 찾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상가에 낮에는 이 주차가 다 빠지기 때문에 주차가 좋지 않습니까? 상가하는 사람들이 주차
주차가 필요한 상가 사람이라면 괜찮은 목적이 되겠죠. 7평에 월세를 얼마 받을까? 보증금 일단 500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 7평 같으면 월세는 한 40에서 한 50 사이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500에 45만원을 일단 확정을 하겠습니다. 1층에서는 좀 이따가 어차피 일로 적어야 되니까 정리를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1층에서 상가 500에 45만원 확정입니다. 그 다음 2층 이제 한번 보시죠. 2층의 경우에는 원룸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원룸입니다. 또 원룸이 존재하고 있고, 요 부분은 요까지가 집이에요. 요렇게 꼭지점을 연결하면 요 집은 방, 거실이죠. 방 두 개에 거실이 있죠. 대구에서는 이거를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3룸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치수가 작거나 그러면 미니 3룸, 미니 2룸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데서는 이거를 정투룸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방이 두 개가 제대로 나오고 거실이 있다. 근데 어쨌거나 저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3룸으로 계산합니다. 요거. 그 다음에 여기도 또 꼭지점을 연결해보면 이렇게 집이 하나가 또 나옵니다. 여기도 방, 거실이 있죠. 요건 역시 3룸입니다. 3룸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다시 원룸이 하나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방이 한 개가 있고 거실이 한 개가 있죠. 요거는 2룸입니다. 그러면 2층을 정리를 해보면 원룸, 3룸, 그리고 원룸, 2룸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방 구성이 굉장히 다채롭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구조를 한번 봐야 돼요.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자마자 주방이 있고 욕실이 있죠. 세입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주방과 방이 또 분리도 되어 있어요. 이 중문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리를 하거나 할 때 뭐 냄새가 조금 덜 배긴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달 음식이나 이런 걸 받을 때에도 이 중문을 닫아버리면 내부 공간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도 조금 더 괜찮다. 그래서 이 구조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럼 이 구조는 보증금 300에 37만원을 저는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이 신축이라면 이게 500에 50까지도 올라가요. 저는 실제로 사실 그렇게 놓는 방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연식이 좀 되었기 때문에 이 집이 아까 전에 보존등기죠. 16년입니다. 보존등기 16년. 16년이면 거의 9년,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연식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는 300에 37 정도면 거의 잘 받는 수준이다. 35 정도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조가 괜찮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37로 책정을 하고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을 들어가게 되면 원룸, 다용도실, 여기 주방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세탁기나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욕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건 굉장히 괜찮네요. 이 공간이 짧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 방처럼 주방과 원룸을 이렇게 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짧은 공간 가지고 방을 두 개를 넣기 위해서 다용도실을 1위로 빼버렸죠. 대신에 이 공간을 조금 늘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방은 사실 구조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300에 33만원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두 개가 300에 33만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 3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방 거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주방이 있고 욕실입니다. 자, 요렇게 가리고 보면 딱 2룸의 모습이 나오죠. 하지만 여기 방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3룸인데 방 치수가 조금 작아요. 요거 3룸으로 제대로 된 3룸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3룸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얼마를 책정을 하면 좋을까. 이런 방은 조금 작죠. 1000에 75를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1000에 75. 그래도 투룸보다 방이 한 개가 더 있으니까 조금은 나갈 겁니다. 더. 그리고 이 방 역시도 방 거실이죠. 거실 칸살이 조금 작고, 방이 요 방이 칸살이 요게 조금 짧아요. 2700입니다. 이 치수가. 솔직히 2700방 들어가 보면 뭐 침대 하나 놔보면은 뭐 거의 꽉 차버립니다.
그리고 욕실이 여기 들어가 있고 주방이 들어가 있고 거실 간격이 3,000입니다. 현관이 있고 중문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요 방 역시도 1000에 75 정도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 원룸 들어오면 다용도실, 욕실, 주방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요. 이 방 역시 이 구조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300에 33으로 저는 책정을 하겠습니다. 투룸은 구조가 좋아요. 3000 간격 나왔고 1500 간격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도 3200 간격이고 거실 간격 3300이고 오, 이것은 굉장히 괜찮은 구조입니다. 여러분 다가구 분석 하실 때 구조 꼭 보셔야 돼요. 지금 이 구조 보시면 이 원룸 구조는 굉장히 좋은 구조고요. 여기도 투룸 구조 요 굉장히 좋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룸이나 3룸들은 그냥 쏘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룸 요거 같은 경우에는 500에 한 50 정도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층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원룸, 3룸, 원룸, 투룸이죠. 방개수가 참 많습니다. 300에 37, 300에 33, 300에 33, 1000에 75, 1000에 75, 그 다음에 원룸은 300에 33, 투룸은 500에 50만원으로 저는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층, 3층이 평면도 2층과 3층의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죠 구조가. 자, 요거 3층입니다. 보시지요. 자, 2층과 3층의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3층 역시도 똑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4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요. 지금 이쯤에서 끊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